개념의 확인 문제죠. 일단 여러분,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난이도를 업시키거나 낮추거나 기본이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틀리면 점수를 얻을 데가 없다. 반응물을 주고 화살표, 생성물을 주는 얘는 생명과학에서 뭡니까? 광합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CO2는 반응물이니까 틀린 답이고요. 여기 있잖아요. 답변. 포도당은 부채입니다. 틀렸고요. 전체 분자수는 6 앞에 개수 있죠. 12개가 7개로 감소하는 반응이고, 이거 올바르게 바꾸면 우리 이걸로 많이 풀었잖아. 질량 보존 때문에 원자의 수와 종류가 일정하다고 해야 돼요. 원자의 수와 종류 아셨어요? 그리고 뭐만 바뀐다? 원자의 배열. 그걸 우리는 화학 결합이 바뀐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함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분자수? 기체. 그럼 기체면 얘와 얘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답이 없어요 라고 많이 물었다. 알았습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 이건 안 해도 되죠? 그죠?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 3번 같은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결정됩니다. 잠시만요. 아유 씨. 자, 이 문제의 포맷이 뭐냐면 반응물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놨어요. 여러분, 빨간색이 X이니까 얘는 X2인 거예요. 얘는 Y2인 거고요. 얘가 4개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 갔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바를 그리라고. 그려놓으니까 Y2가 2개가 남았고 얘는 모두 반응했다. 한 개 물질이 X2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 그 다음에 얘들을 보니까 X2Y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4개가 생겼다. 고로 우리는 A 대 1 대 B라는 개수를 찾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올리는 센스. 4개가 생겼다. 어떤 애가. 그리고 얘는 2개가 사라졌다. 4개가 사라졌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식은 X2Y. 그래서 1번은 맞았고 가의 분자식 맞습니다. 질량비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개수비고 물수비고 기체의 경우라면 부피도 가능하지만 절대 같지 않은 게 질량비예요. 질량비는 이들의 개수에서 개수를 동일하게 맞췄을 때 분자량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정보만 얻을 수 있지. 분자량비, 질량비는 서로 개수비하고 몰수비랑 다릅니다. 다만 식이 같다면 그들의 질량비 동일한 건 사실이에요. 반응하는 질량비는 다르다. 명심하세요. 이건 틀렸다. 그리고 기체의 총 몰수는 이거 물어본 거야. 2 대 1, 2 이러면 반응 전이 후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푸세요. 그다 부등호로. 다음
다 0.2몰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Y2의 최소 부피라고 했는데 얘들이 Y2와 X2Y 사이에는 1대2라는 계수비가 성립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얘 0.2몰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얘는 0.1몰이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 얘가 만들거든. 그렇다면 최소 부피 이걸 부피로 바꿔 0도씨 1기압에서 이렇게 되겠죠. 2.24리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은 여러분들 이거 틀렸다는 거 뻔히 알죠? 계수비는 질량 매우 다르니까. 이해 갔죠? 다음 5번도 암산으로 풉시다. 부피비가 모습이니까 두 번째 줄까지 쭉 읽어보면 A는 20이 맞아요. 그냥 생성물로 A는 20. 그런데 X2가 모두 반응했네. X2와 생성물 A는 1대1인 거죠. 1대1, 1대1. 아, 틀렸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Y2가 10ml가 나왔다면 Y2는 30만 반응한 거거든요. 30만. 그럼 2대3 대2. 요 둘에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결론을 줘야죠? 질량 보존. X 4개, X 4개. Y 6개, Y 4개. 틀렸어. 이게 정답입니다. 아셨어요? 이해 갔죠? 다음 6번 봅시다. 포르페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으로 나타냈는데 탄화수소류는 요거 맞추시면 돼요. 3 맞았고요. 8 여기 뭐 씁니까? 4. 이러면 산소 원자가 10개. 요거 5. 그래서 5하고 4가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C3H8 22g. 왠지 분자량이 44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감이라는 겁니다. 22g이라고 했잖아요. 12짜리가 2개, 36. 고로 얘는 2분의 1몰짜리입니다. 그러면 2분의 1몰이 완전 연소한다? 얘하고 얘는 1대 4 관계예요. 2분의 1이면 2몰. 얘가 18이에요. 분자량이 36g이 정답이 된다. 다음 CO2 33g. 여러분 CO2 44예요. 아 4분의 3몰이구나. 나와야 되겠지? 그럼 요게 4분의 3으로 변했어요. 개수가 O2 4분의 5몰이 되겠죠? O2는 32예요. 4분의 1몰이 8g이거든요. 거의 5배.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자,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기억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야. 함정이죠. 전체 기체의 부피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요. 이건 아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기억. L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H2 특히 조심하세요. 반응한 물질의 분자수는 개수니까 맞고요. 실린더에 남아있는 물질 중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0.1몰, 0.5몰을 반응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2대, 1대2로 생성되니까 얘는 모두 반응을 해서 0인데 얘는 얼마가 남아요? 0.3이 남고 얘는 0.1이 생기고 얘는 0.2가 생겨서 가장 질량이 큰 것은 O2입니다. 맞죠? 오케이? 요렇게. 저게 여러분 생성물 중에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반응이 끝난 후. 알았죠? 그럼 0도씨 1기압에서 이 실린더에 남아있는 0.3몰 있잖아요. 얘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한 거 누구 물어봤죠? 메테인 얘 물어봤어요. 얘들은 1대2 관계거든요. 0.3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얘는 1.5몰 정도 0.15몰 정도가 있어줘야 1대2 관계가 성립하죠.
그런데 최소 부피를 구하고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일단 얘들이 개수비가 1대2로 반응하는데 얘가 0.3몰이 있기 때문에 얘는 0.15몰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100분의 15몰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1몰이 몇 리터예요? 22.4리터니까 100분의 15몰 이렇게. 그래서 22.4 곱하기 100분의 15. 알았어요? 결국은 이게 100분의 15가 20분의 3이잖아요. 그쵸? 결국 얘들 값이 1.12가 되는데 20으로 나눠서 맞죠? 1.12 거기다가 3을 곱한 값 3.36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03번. 자, 이 문제는 반응물은 A, B예요. 생성물은 C고요. B는 남은 반응물이라는 거 계속 모릅니다. 이렇게 합시다. 얘가 2몰 있었고 2몰 있었고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1몰 남았고 얘가 2몰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얘가 한 개구나. 그럼 얘는 생겼다. 결국 요게 2면 얘는 1 사라진 거고 얘는 2 사라진 거기 때문에 A는 2고 B는 1이고 C는 2가 됩니다. 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반응하는 A와 B의 분자 수비는 2대1이 맞고요. 가와 나에서 기체의 부피비인데 여러분 부피가 떴는데 1몰의 부피가 없다. 뭐라고 말했죠? 부피는 몰이다. 반대로 몰이 떴는데 1몰의 부피가 없다. 몰이 부피입니다. 4대 3이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뭐도 나옵니까? 질량은 1대1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그래서 밀도비는 3대4가 답입니다. 습관처럼. 자, 나의 A 3몰을 더 넣어주겠다. 여러분, 여기에 3몰을 더 증량시키는데 이거 국어 문제예요. 3몰을 더 넣어주면 얘가 반응을 할 겁니다. 대신 2대 1대 2니까 얘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 2몰, 1몰 남죠? 2몰. 그래서 총 4몰이 되는데 더 그러면 2몰이 정답이에요. 더 그랬으니까 2몰이 더 생긴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을 제일 많이 질문했거든요. 이건 뭐냐? 문제를 풀기 전에 쫀 거야. 오이씨, 뭐 이렇게 복잡해. 여러분, 뭐를 줬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반응물이 누구냐? 고체인 M이고요. O2입니다. 그리고 생성물이 M2O3 X입니다. 아셨죠? 별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이 개수를 먼저 맞추고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M이 하나요? M이 두 개요? 그럼 이 쓰세요. 자, 이랬더니 5가 3개예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을 쓰세요. 그래서 개수를 맞춥니다.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4대 3대 2가 됩니다. 이 개수비예요. 그래놓고 저대로 올려요. 반응 전에 X물 있었고 X물 있었고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반응을 합니다. 4대 3대 2로. 반응 후에 보니까 반응 후에는 어떻게 나오겠냐 보자는 거죠. 4대 3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모두 반응을 해줘야 4분의 X만큼 개수가 변했죠. 얘 얼마 할까요? 4분의 3X가 되고요. 여기 4분의 X를 곱하면 그대로 쓸게요. 2X가 돼요. 결국 여러분 얘는 X가 남죠? 없어지고요. 얘는 이게 남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기체 부피. 기체 부피요. 쏘리 4분의 1X죠? 기체의 부피를 물어본 거예요. 기체의 부피. 4대 1.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나머지 다 고치잖아. 이해 가요? 다음에 6번도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7번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이런 데 나오거든요.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자, 탄산칼슘이라는 애가 있어요. 물론 얘 식량 100이라고 줍니다. 묽은 염산 보니까 100ml를 담았거든요. 묽은 염산이 액체이기 때문에 얘들 질량 보존을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얘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요 W1g이 뭐냐, 결국은 염산 수용액에다가 그걸 담은 용기, 이 둘의 합이에요. 저기 W1g이라고. 그런데 반응물에 얘를 첨가한 거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응 전 전체 질량을 어떻게 잡자? 염산과 탄산칼슘을 딱 구해야 되지만 염산이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친 값과 탄산칼슘 1g,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W1g. 그래서 W1 플러스 1이 전의 질량이에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자,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발생합니다. CO2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도 나가요. 누구? 수증기도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보면 여기다 이렇게 막아요. 뭘? 솜으로. 솜의 역할? H2O 흡수예요. 못 빠져나가요. 그럼 애초 실험을 할 때는 여기다 뭐까지 추가? 뭉게 두고 솜까지 추가한 질량을 재야 돼요.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딱 재게 반응 후 질량이 온전한 삼각 플라스틱 속의 질량인데 그게 W2g입니다.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질량 보존이 성립하려면 얘를 더해줍니다. 발생한 CO2 질량.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지 않아요. W2에다가 발생한 CO2 질량을 넣어줘야 된다. 반응한 탄산가스의 몰수, 식량이 100인데 1g이면 당연히 100분의 1몰이고 생성된 CO2 몰수 또한 1대 1이기 때문에 100분의 1몰입니다. 0도씨 1기압이라면 2.24L 됐죠. 정답은 니은 하나입니다. 저거 분자량 구하는 문제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만약에 이산화탄소 질량을 몰라요. 그럼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얼마인가 알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요. 뭐 반응한 CaCO3의 화학식량을 몰라요. 걔의 화학식량을 알고 싶다든가, 그럼 똑같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aCO3의 화학식량을 뭐 X로 놓는다면 X분의 1몰이나 그 다음에 CO2 질량을, 분자량을 라지 M으로 놔볼까요? CO2는 라지 M으로 놓는다면 이거나 같은 거예요. 봐요. W1 플러스 1 마이너스 W2.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M을 구한다? M은 X 곱하기 W1 플러스 1 마이너스 W2고, 만약에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 식량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제 좀 공부보다 어렵다고 찡얼거리는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똑같거든. 얘들아, 반응물이에요. 명심할 건 얘가 기체라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이 고체예요. 얘가 되는 거죠. 수소와 3플로린과 알루미늄. 그리고 남은 게 없어. 완결된 거. 완결된 거. 반응물이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얘를 Xg으로 놨고요. 그것도 이렇게 질량을 떴습니다. 그리고 얘가 반응을 할 겁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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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할 것이다? 아니죠. 개수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찾느냐? 수소원자 2개, 2를 일단 쓰세요. 그런데 여기에 플로린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잖아. 그러면 저 2가 나오려면 이게 3분의 2가 나오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정수화. 그럼 얼마입니까? 얘가 6. 얘가 얼마? 3. 3. 2. 6대 3대 3대 2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루미늄이 응? 알루미늄이 부끄러워. 슥슥. 안 맞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을까요? 알루미늄 여기 3개 되게 2개잖아. 어떻게 잡으면 되냐? 어떻게? 아까 3분의 2 하셨으니까 알루미늄에도 3분의 그렇죠. 결국 알루미늄 앞에도 3분의 1을 써줘야 이게 맞아 떨어지겠죠. 여기다가 3분의 2를 썼으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3분의 1을 써줘야 돼. 그래 알루미늄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개수가 2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고 뭐 하면 됩니까? 무조건 정수화. 그래서 얘가 6대 얼마? 2대 얼마? 3대 얼마? 2. 이게 개수입니다. 아이고. 요런 식으로 써주면 개수가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러분 Xg 거기에다 얘가 지금 Yg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얘의 몰수와 얘의 몰수만 알면 돼요. 완결식이니까. 그럼 알루미늄 사실 Xg이라는 건 몇 몰이 반응한 거다? 2몰. 자, 1몰이 27g입니다. 알루미늄 27을 썼으니까 2몰 얼마일까요? 54g이 답이 되겠고 이렇게. 자, 수소는 그럼 3몰 나와야 되잖아요. 1몰이 2짜리니까 얘는 6g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6분의 54?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몰수로 갖다 대입해서. 아셨죠? 여러분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봅시다. 이 문제 지금 어디에 담았어요? 그럼 이거 밀도 안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부피가 똑같을 거니까. 이해가요? 실린더에서만 부피를 묻습니다. 그러면 C2H4의 식을 씁시다. 선생님이 이런 말 한 거 기억나니? 이렇게 1대2면 개수가 같습니다. O2죠? 얘가 뭐 다 기체라고 했으니까 CO2가 있고 H2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여기 2야? 그럼 2야. 똑같이. 됐어? 이게 1대2의 실험식을 갖는 탄화수소의 특징이에요. 산소 원자가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3 이러고 출발. 그리고 생성물을 봐봐. 반응물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전체 모두 완결된 거죠. 그래서 얘가 Xg 있고 얘가 24Wg 있어요. 그리고 반응 후에 얘들 없었는데 반응 후에 얘들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Yg이고요. 얘가 9Wg. 자, 어떻게 푸냐고요? 여러분 사실 얘는 1대 3대 2대 2라는 이 개수에다가 질량비를 곱하면 됩니다. 얘 식량이 얼마예요? 분자량이 28입니다. O2 3 곱하기 28이 32가 되겠죠. 이게 3몰이라는 뜻이에요. 2몰 곱하기 44가 되겠고요. 분자량 2몰 곱하기 18이 된다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 4로 나눠지나요? 4로 나눠봅시다. 이거 얼마고? 7. 이건 얼마고? 24. 이건 얼마고? 22. 이건 얼마고? 9. 됐습니까? 질량비가 잘 봐요.
7g 있을 때 얘는 24g이 필요하고 그래서 얘가 22g이 나오고 그 다음에 9g이 나온다. 그럼 니들은 질량비는 이런 특징이 있잖아. 나머지 한쪽의 합은 나머지 한쪽과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걸 나누면 둘이 합쳐서 얼마? 31. 둘이 합쳐서 얼마? 31. 왼쪽 두 개가 반응물, 오른쪽이 생성물이겠다라는 짐작. 자, 그러면 우리는 Xg과 Yg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이게 있네? 이게 있네? 답은 7대 22가 정답이 되죠. 둘 합친 양 29W가 정답이 되는 건데 하나 검산하고 갑시다. 여기 괄호 안에 얘들의 분자량이 다 써있잖아요. 그럼 이 둘의 분자량비를 찾다. 이 둘의 분자량비를 찾고 싶다. 1대 3이죠? 이거 3으로 바꾸면 되죠. 21대 24가 정답이 되죠. 3으로 나눠봐요. 7대 8이죠. 이렇게 분자량비 7대 8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개수를 동일하게 맞췄을 때 질량의 비.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답은 1번이에요. 29W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니까 개수 맞춰서 풀면 되고요. 난이도 업문제. 제가 여러분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풉니다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 저런 거구나 라고 익혀보고 자기가 안 보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A2, B2 자 식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자신있게 식을 씁니다. 옮깁니다. 어차피 모두 기체니까 괄호에 G는 쓰지 맙시다. 모두 기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써있네요. 자 근데 이런 힌트 놓치고 가면 안 돼요. A 대 B는 7대 1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X 내에서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7대 1이라는 얘기예요. X 내에서. X라는 화합물 내에서 7대 1이다. 이게 뭐예요? 일정 성분비. 이게 일정 성분비입니다. X가 A 원자가 몇 개든 B 원자가 몇 개든 그들의 원자량의 합은 항상 7대 1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반응을 푸니 Y가 반응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누군지 안 알려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정석은 이겁니다. N몰, 0, 그리고 부피가 EV라고 보는 거죠. 맞죠? 옮긴 거.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게 상대값인데, 여러분. 그러면 EN이나 EV나 어때요? 같은 애야. 그래야 정신 차려야지. 오보? 이 녀석. 못 볼 걸 볼 뻔했어. 얘들아, EV나 N이나 같다고, 직관으로 풀으라고 얘를 모른다. 그냥 1몰, 이건 얼마? 2몰, 이렇게 놓고 풀으라고. 그러면 얘는 EN, 즉 2몰이라면 얘는 몇 몰? N, 즉 얼마? 1이라고 보는 거예요. 합이. 아시겠어요?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쭉 발을 연결하면 2대 1대 X거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2대 1 중에 1, 1인데 누가 모두? 얘가 모두 반응하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반만 반응하고.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여기다가 봐. 2로 나눈 값이니까 이건 2분의 X몰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 남고요. 2분의 X고요. 얘는 0이다. 그렇다면 이거죠. 이 둘의 합이 얼마다? 1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합이 1이니까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합. X는 1 나오겠죠?
2분의 1이 넘어가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x는 1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x는 1이기 때문에 얘들은 2분의 1몰, 2분의 1몰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합쳐서 n몰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개수는 뭐란 얘기입니까? 얘랑 개수가 같잖아요. 1이에요, 개수 1. 그럼 이걸 1로 놓고 만들어봐요. A 몇 개? 4개가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되고 B가 2개가 모두 들어가야 돼요. A4, B2예요, X는. 아셨어요? 앞에 개수가 1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분자식이 A4, B2라면 이거예요. A 원자가 4개 있고 B 원자가 2개 있는데, 다시요. 이 화합물 안에 A 원자가 4개가 있고 B 원자가 2개가 있는데 이들의 질량이 7대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 수든 뭐든 뭘 수든 개수를 뭐 할 때? 같게 놨을 때. 그럼 이거 얼마로? 2로. 이게 A 원자량과 B 원자량을 찾는 방법입니다. 7대 2. 아셨습니까? 됐죠? 이렇게 되면 A2는 얼마예요? 14가 될 거고 B2는 얼마예요? 4가 될 거고. 자, A4, B2는 원래 A2, B잖아요? 맞죠? A2, B잖아 원래 실험식이. 그럼 28 더하기 얼마? 2. 얼마? 30이에요. 그럼 A4, B2는 얼마요? 60이 나오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X는 1인 거 확실하고요. W2는 얘 질량. B2 2분의 1몰은 당연히 2g이겠고요. 이게 W 뭐예요? 2고요. 그 다음에 얘 W1은도 역시 2분의 1몰일 거니까 얼마? 30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0. 답이 없다. 막 2가 됐는데 7은 안 바뀌어도 되나요? 네. 같은 4개니까. A4 비트가 60이고 응? A4 비트가 60. A2B가 얼마입니까? 14 더하기 2. 에이씨. 계산을 왜 이렇게 못했지? 얼마예요, 이거? 어디니? 16이 답이 되겠죠? 아니, 곱하기 2 하면. A2B가 16이죠? 이건 얼마예요? 32. 이거의 반이 얼마일까요, 그럼? 요게 답이겠죠? 8! 이제 은퇴각이란 얘기죠. 자꾸 들려주면 미치겠어요. 그리고 니들이 잘생겨 보여. 이거 은퇴각이죠.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이좀 보이네요.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 저기서 저로 넘어가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 됐습니까? 뭐? A2B가 16이라고 했잖아요. 네. X는 A4, B2. 예. 그게 32요. 예. 예. 그게 32의 2분의 1몰. 16. 됐습니까? 이 문제 짜증나죠?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이거 정석으로 풀잖아요. 뭐, 정석이
조금 우리나라는 사이비 방법이 더 나네. 화학 반응식이 좋고요. 질량이 떴으면 요런 힌트를 준다면 이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여러분, A의 분자량이 32면 가의 4g 몇 몰이에요? 8분의 1몰이죠. 16은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 앞에서 기억나나 기억해봐 얘들아. B는 같이 보면 몇 대 몇이냐? 2대 3이지. 하지만 그들끼리는 2몰, 3몰이로 우리가 비율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왼쪽 A랑 비교하려면 모르니까 얘를 2x, 얘를 3x 이렇게 놓고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완결시켰다고 했어요. 완결시키면 있잖아요. 반응물 두 개가 모두 0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 하나만 0이 되는 경우가 90%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요. 가는 누가 0이 될 거고 나는 누가 0이 될 건지 어림잡아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림잡아 들어가라. 물론 여러분 수능을 보려면 이 개수값 가지고 어림잡아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이몰이 모두 반응했다면 그거랑 똑같은 몰수가 생기기 때문에 반응 전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걔가 모두 사라졌는데 생기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 쉽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얘가 작죠? 가가 나보다 작잖아요. 확실한 값이. 얘가 모두 반응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모두 반응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A면 하나는 B다라고 놓고 보자고요. 알았어요? 그게 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 실험을 보면 A가 2분의 1몰인데요. 얘가 2x몰이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없어요. 얘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한 개로 봤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을 해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몰이 남고 여기는 1몰이 남는 거죠. 식을 세웠어요. 그리고 옆에 여러분 얘는 어차피 미지수니까 나중에 파악하고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 기체의 부피비 1몰의 부피가 없습니다. 그럼 저거 몰수비예요. 이것이 뭐다? 4다. 알았습니까? 이게 4인 거예요. 이 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가라면 이제 나를 세워야 되거든. 나를 세우는데 요 식대로 쓸 때 우리는 이 3x가 모두 반응한다 라고 보는 거지. 얘가 2분의 1몰이고 얘가 3x몰이고 없다. 그럼 얘가 모두 반응합니다. 1대 2대 2인데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3x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b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2분의 3x니까 여기가 얼마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2분의 3x. 맞아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x몰이고요. 이건 0이고 3x인데 우리가 요 두 개를 합치면 두 개 합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x 나오죠. 그럼 어떤 식이냐? 요 둘이 합치면 2x죠. 자, 가에서 나온 2x몰과 나에서 나온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x는 4대 9이다 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전체 몰수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 지웁니다.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렇게. 내항끼리 곱하면 1 플러스 3x가 되고 이건 9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누구다? x가 6분의 1이니까 이건 3분의 1몰인 거예요. x가 6분의 1이니까 이건 얼마? 2분의 1몰이었던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애는 B가 맞아요. B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B, A 또는 B의 질량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 A의 분자량만 알려주고 딴 건 안 알려줬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질량을 쭉 써줬어요. 이게 몇 g이고 4g이고 이렇게. 얘는 몇 g이고 3분의 1몰이 10g이고. 됐죠? 그러면 얘가 4g 모두 반응할 때 얘는 3분의 1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3분의 1몰이 맞냐? 맞죠? 여기서 1몰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되냐? 질문 있는데 응? 가에서 2분의 1몰이 8분의 자식들 겁을 모양이군. 어때? 깜짝 놀랬지? 됐냐? 그럼 이거 12분의 몇 몰이냐? 4몰이지? 얘는 12분의 3몰이고 그래서 얼마 남어? 요게 얼마야? 2x-4분의 1이. 야, 답이 다 틀렸네? 어차피 답이 다 틀리기 똑같이 나오지. 2x는 그냥. 맞죠? 그럼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4분의 1, 4분의 1 지워지니까 똑같은데 이게 12분의 몇 몰이라는 얘기예요. 1몰이라는 얘기. 12분의 1몰이면 얘가 3분의 1몰이 10이에요. 그럼 B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30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12분의 1몰은 얼마예요? 12분의 30이 됩니다. 질량이. 그래서 이 Ag은 12분의 30으로 놓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 값은 얼마 나와요? 2분의 5 나오죠? 6으로 나누면 다음 여기서 누가 남아요? 얘가 남잖아요? A 또는 B 중에 A가 남는데 몇 몰이라고 할 수 있죠? X가 6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어서 얘는 4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B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대 B를 놓고 보면 A는 2분의 5, 얘는 4분의 1이니까 약분 10대 1이 됩니다. 10대 1. 그래서 이건 맞다는 거죠. 근데 저 니은을 또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4g 반응했고요. 요것이 12분의 3몰이란 말이야. 그지? 몇 g이 반응해야 될까요? 어차피 이거 12분의 3몰인데 12분의 1몰이 남아요. 그러면 결국 12분의 2몰인 건데 결국 뭐예요? 4분의 1몰. 이거의 4분의 1몰이 몇 g이죠? 4분의 30g이 될 겁니다. 둘이 합쳐봐요. 4분의 16이니까 이게 얘예요. 그럼 잘 봅니다. B하고 C의 분자량의 B를 물어봤어. 계속 똑같지? 30대 46. 알았냐? 15대 23. 알았지? 정답이. 같은 B니까. 맞죠? 그 다음 지금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 B는 자, 가 같은 경우 여기 12분의 1몰이고 4분의 1몰입니다. 그럼 총 얼마예요? 12분의 총 4몰이 되겠죠? 그죠? 12분의 4몰은 얼마입니까? 3분의 1몰이 됩니다. 그럼 걔가 봐라. 이 둘의 합, 가 같은 경우는 총 12분의 3몰이니까 12분의 4몰. 3분의 1몰이 되고, 얘들은 얼마예요? 24분의 얼마?
3, 얘는 8, 11이 되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생성된 C의 몰수, 이건 필요 없네요. 3분의 1몰 대 4분의 1몰. 알았어요?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는 3분의 1인데 그 중에 4분의 1몰. 3분의 1 대 4분의 1. 몇 대 몇입니까? 4대 3이죠. 그럼 4분의 3이 될 거예요. 반은 4분의 3이 될 것이고, 나는, 자, 얘가 지금 몇 몰입니까? 합이 1몰이 11 반응해가지고 전체 기체 몰수를 얘는 4분의 1로 잡았고, 얘는 얼마 나와요? 6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그쵸? 그럼 4분의 3 나오죠. 맞아요? 2분의 1 플러스 전체, 이 전체구나, 전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x에다가 집어넣어봐요. x 6분의 1을.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전체가 4분의 3몰이네. 그리고 얘 6분의 1몰이니까 얼마 나와요? x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4분의 3일 때 2분의 1. 얼마입니까? 이거 4분의 2니까 2 대 3, 3분의 2가 나오나요? 3분의 2. 이렇게. 그러면 따지면 9대 8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계산을 좀 이제 복잡하게 되는 분수값이 나오니까 시간이 걸렸지, 풀어내는 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분수 나오는 좀 복잡한 계산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내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근데 풀이 과정을 보고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 03번은 우리가 문제에서 해봤어요. 기억나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실험 1을 보니, 자, 소위 말하는 모두 완결된, 반응을 해서 모두 완결된 물질을 나는 한계라고 불렀습니다. 한계 물질 A, B 중에 누구예요? 이 자료 보고. A인 거 이해가요? 다음. 질량 보존되죠? 전체 질량 얼마로 잡을래요? 큰 거. 21로 잡으면 몇 대 몇이에요? 7대 14. 이러고 푸는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 질량비가 떨어져. 7대 4대 11이. 그게 그대로 여기서도 성립한다는 거지. 알겠어? 기억나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제의 포맷은 이겁니다. 일정량 반응물에 또 다른 반응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 포맷입니다. 이런 유형 중의 문제의 공통점은 그래프의 변곡점이 나타나거든요. 요거요. 이건 무조건 완결점임을 명심하세요. 무슨 뜻이냐? 생성물만 존재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완결점 이후에 정보가 있어요. 이건 뭘 알려주느냐? 첨가한 반응물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요, AWg이 들어있는 곳에 B를 넣어준 거야. 우리는 요게 변곡점임을 알 수 있어요. 누구만 존재하냐고. 나에는 C만 있어요. C만. 몇 그램? 80g. 저기 적혀있는 게 적어요. C 질량 80g. 그럼 여러분들 질량 보존에 의해서 B가 4g 들어갔어요. 그래서 80g 되었어요. A 몇 g 있었을까요? 76g. 이게 끝이에요. W가 76g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카나다에 부피비를 줬다는 얘기는 몰수예요.
몰수를 간접적으로 준 겁니다. 나가 몇 몰이에요? 3몰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야, 직관으로. 자, 변곡점 이후의 정보니까 다를 보세요, 여러분. 다. 다는요, 반응이 끝났으니까 C는 80g 있고, 얘는 3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B가 몇 g 더 들어갔니? 2g 더 들어간 거죠. 6g이니까. 근데 얘가 전체 몰수가 몇 몰이야? 5몰이라는 거예요. B 2g 몇 몰짜리예요, 그럼? 2몰짜리. 이렇게. B의 정보를 얻어낸다고. 첨가한 B의 정보를 얻어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서 왜 선물이야? 아씨, 부끄럽네. 3월이. 아이, 3월이야. 은퇴의 값. 여기 3월이라고 적혀 있죠? 고로 얘는 몇 몰입니까? 1몰이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봅니다. 얘가 몇 몰 들어온 거예요? 2몰 들어온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몇 몰이 생겼어요? 4몰이 생겼다면 얘들이 개수비는 이게 되는 거죠. 앞에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1대2라고는 못해야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가를 보세요. 이제 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는 잘 보세요. A 플러스 B, C라는 식에서 현재 A는 76g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거든. W가 76g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B를 2g 넣었어. 2g. 그걸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B하고 C는 4대 80임을 알아요. 알았어요? B하고 C는 질량계가 4대 80임을 안다고. 그러면 어차피 완결되기 전 얘가 한계 물질일 거예요. 2g. 그쵸? 그러면 얘는 4g일 때 80g 나왔다면 2g일 때 얼마 나올까요? 40g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40g이 있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질량 보존 때문에 얘는 36g이 반응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몇 g 남아요? 이렇게 남았다. 근데 여러분, 80이 4몰이에요. 40은 몇 몰일까요? 2몰이죠. 고로 이 가지점이 3몰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몰이 되어야 나타나죠. 그럼 얘 몇 몰이라는 얘기죠? 76g은? 쟤왜 36g? 40g이에요. 피치. 38g이죠. 미안해요. 아, 이거는 학원비 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은퇴각인데? 아, 야, 나온 것도 30g. 그래 38이에요 이거. 아, 제가 여러분들 드려야 되는 10,000원씩 이렇게 써. 계속 수정해주고 있잖아. 이제 선생님들이고 제가 학생인 거지. 학생 보이게. 네? 아, 네. 이게 몇 몰짜리일까? 2몰이겠지? 이게 1몰이니까 결국 뭐야? 이렇게 반응.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1대 2가 됩니다. 계속.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답니다. A 분자량, C 분자량. 이거 2배 하면 얼마냐? 76이잖아. 결국 76대 40. 얼마 나와? 2몰일 때, 같은 2몰일 때를 봐야 되니까 76대 40. 4로 나눠봐. 4 1에서 4, 9, 36. 이렇게 나오겠나? 19대 10 나오지? 그래서 A 분자량 19, B 분자량 10, C는 2, A는 1, 19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 명심해 오고
바로 다음 문제 이거 적용된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에 변곡점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변곡점 그냥 줘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세로축이 전체 부피라든가 특정 부피를 나타내면요, 이 값이 하나 추가가 돼요. 가로축이 0일 때 세로축 값. 저기서 얼마예요? 12죠. 일정한 반응물의 정보예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A가 들어있는 실린더니까 이건 누구 정보다? A 정보예요. A는 12리터가 있는 거예요. 반응하기 전에. 그렇죠? 반응 하나도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얘가 12리터가 있다고 친다면 힌트 중에 기억과 니은에서 C의 질량이 같답니다. 여기서 C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반응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생성물의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12부터 기억 사이에 완결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완결점에서의 정보는 누구 정보라겠지? C의 정보잖아. 생성물. 그들이 정수배가 떨어지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정수배가 떨어진다. 알았습니까? 물론 이 중간중간에 다른 값이 들어가겠지. 여기에도 분명히 뭔가 잡힐 거야. 근데 이게 정수배가 안 떨어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12, 24 얘는 완결점을 기억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는 C만 존재하고 C는 24리터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얘들 사이에는 1대2라는 정보가 성립하죠. 다음, 완결점 이후의 정보, 요거죠. 결국 니은에도 C는 24리터가 있을 것이고, 그럼 추가된 저 12리터는 누구의 정보냐? B의 정보예요. B는 Wg이 12리터라는 얘기예요. 결국 얘는 몇 리터 반응했다? 12리터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1대 2가 됩니다. 요렇게 하고. 자, 그러면 B-C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B의 분자량 했는데, 여기 아주 힌트가 딱 나왔네. 1몰의 부피가 24리터래요. 지금 12리터가 Wg이야. 12리터가. 24리터는 몇 g입니까? 2W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W가 되어서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는, 이거는 탄화수소니까 괜찮고, 여러분들 나머지 숙제를 하고요, 또 하고 나서 질문하시고 답안지 달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2단원 넘어갑니다. 마우스가 늦었어. 자, 여러분 여기는 틀리면 안 되는 데죠. 부담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교과에 나오는 내용만 정확히 설명을 해줄게요. 뭐야? 드르르르. 자, 여러분,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물질을 따지는데 그 중에 분자를 다룰 거예요. 자, 분자라 하면 통과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듯이 비금속 간의 공유결합으로 된 물질을 뜻하고, 공유결합만 하면 분자냐? 그건 아니에요. 공유결합을 함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아보가드로가 분자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먼저 난데없이 왜 전기분해가 뜨느냐? 이런 화학결합에는 반드시 전자가 관여함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개만 알고 넘어가자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은 실질적인 아레니우스의 산을 제외하고는요 이온화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레니우스의 산은 수소이온과 공통이온으로 수선을 가지면서 다른 비금속 원소들과 공유결합을 하지만 그들 또한 물에 들어가면 전해질이 되거든. 그거 뒤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비전해질이 많아요. 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이온화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물이라는 화합물, 이 화합물이 결합을 할 때 전자가 관여함을 증명을 하고자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전기분해는 화합물을 원소로 바꿔주는 분해 과정을 말하는 거죠. 분해 과정. 그런데 전기를 통하려면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소량의 전해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만 멈추겠습니다. 뭐 낙할질암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더 얘기하거나 그러면 알려주겠지만 그냥 물 스스로가 비전해질이기 때문에 전류가 일단 흐르게 해주는 뭐가 필요하다? 전해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잘 봅시다. 반응이 전기분해 반응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안 냅니다. 안 내고요. 잘 보세요. 이것만 외우세요. 자, 마풀은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극에서 누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수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이온이고요. 산소는 음이온이죠. 그러면 수소는 음극으로 가고 산소는 양극으로 간다라고 직관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알았어요? 거기에 이 아이들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 기체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산소 기체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소는 가연성 기체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통과 시간에 알칼리 금속 물에다 반응시키면 위험하다라고 배우죠? 그때 나오는 기체가 수소예요. 불에 잘 붙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생하자마자 불에 타는 경우가 많아요. 수소는 가연성, 산소는 남타는 걸 도와주는 조연성이라고 해요. 이 조연성 실험은 성냥을 딱 켜고 끄잖아요. 그럼 얘가 흰색 연기가 싹 올라오면서 빨간 불이 깜빡깜빡 그러면서 타고 들어가는 걸 보여줘요. 그 흰 재가 남죠? 그걸 깐부기 불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깜빡거리는 불을 산소가 있는 곳에 딱 접근시키면 불이 확 하고 다시 타올라요. 정말 확 하고 나옵니다. 시험에 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수소는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퍽펑 하고 반응을 해요. 산소는 확 하고 반응을 하고. 특히 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수소를 넣어놓고요. 이렇게 불꽃을 갖다 대잖아요. 진짜 여기서 펑 소리 나면서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맺혀요. 이거 누굽니까, 이거? 물방울이에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합성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마지막. 수소는 부피가 2고요. 산소는 부피가 1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볼까요? 우리가 통과 시간에 산화원은 배웠잖아요. 제가 음극으로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복잡한 식 외우지 마시고요. 수소이온이 갑니다. 가면 전자를 받겠죠. 환원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런데 비금속들은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거든. 헬륨, 네온 이렇게 18조 빼놓고는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사. 그래서 전자가 2개 필요하고요. 얘도 2개가 반응한다고 쓸 수 있어. 그런데 양극에 있는
끌려가는 이 산화이온은 한꺼번에 전자를 몇 개씩 놓는다고? 2개씩 내놔. 근데 얘 또한 이렇게 이온자 분자로 존재해야 돼. 2개가 반응을 해야 되고, 그 전자는 4개가 내놓는다.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몇 대면? 2대1.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알았니? 수소는 2, 산소는 1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염. 암기해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EX1 1번 문제는 약간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한 거야. 여러분들 확실한 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는 수소일 거고 여기는 산소일 거라는 거지. 이게 없어도 여러분 어딜 봐라? 요 공간을 보세요. 부피. 요 공간을 보시라고. 공간. 아시겠어요? 공간을 확실하게 보세요. 공간을. 그러니까 여기가 수소고 산소인데 수의 산 1이라고 했잖아요. 질량을 물어봤으면 수소는 분자량이 2니까 여기는 4g일 거고 얘는 분자량이 32니까 32g일 거란 말이야. 그지? 몇 대 몇이야? 8대 1이라고. 그래서 음극에서 발생하는 건 1이고 얘는 8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일정 성분 배우체라고 1대 8대 9.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갑자기 전기음성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화학 결합 중에서도 분자 내에 공유 결합을 확인할 때 분자의 구조까지 설명이 되려면 원소들 간의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그 개념보다도 그 전자쌍의 치우침 정도를 가지고 물질, 물분자 혹은 이산화탄소 분자 모든 분자들의 극성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다룬 건 분자 모형입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세기를 간단한 정수비, 소점 아래쪽으로 간단한 비교값을 대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복잡한 것 말고. 그걸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실시를 합니다. 그 사람은 플루린을 가장 큰 숫자 4.0으로 놓고 서로 다른 원소가 전자를 공유했을 시에 누가 더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세게 센지를 상대값으로 적어놓은 거야. 그게 전기음성도야. 자, 상대값이야. 단위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원자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플루린이 제일 커요. 4.0으로. 얘로부터 멀어질수록 음성도가 작아진다는 걸 보일 거야. 자, 이게 족이죠. 같은 주에선 번호가 클수록 음성도가 줄고 있고요. 같은 주기에선 번호가 작을수록 음성도가 줄어요. 그럼 최소 무슨 말이죠? 플루린과 가까울수록 음성도가 세다는 얘기라면 플루린과 제일 먼 게 87번 프란시움이거든요. 자, 끝에 있는 걔는 0.7이에요. 0.7. 음성도 제일 작은 애가 0.7이라고. 알았니? 자, 그래서 대부분 전기음성도를 비교해 보니 비금속들은 일반적으로 플루린과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금속들은 조금 외진돼 있고요. 이 금속들은 음성도가 좀 낮고 비금속들은 음성도가 좀 크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성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주기는요, 원자 번호가 하나씩 줄 때마다 0.5씩 줄어요. 4.0, 3.5, 3.0, 2.5, 2.0 이런 식으로. 수소는 1족에 있지만 2.1을 가지며 비금속 중에는 가장 작은 값으로 얘기합니다. 수소가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수소보다 작으면 금속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2.1이고요. 그보다 작은 붕소가 2.0이거든요. 붕소. 얘는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두 가지 성향을 모두 띠는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물론 규소도 마찬가지. 1.8. 알았지? 자, 그리고 이게 2006년 이전에 갑시다 보니
염소랑 질소가 똑같아요. 3.0으로. 그런데 염소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알았어요? 질소보다는. 그리고 그 밑에 브로민 2.8, 그 밑에 아이오딘 2.5 비슷하죠? 30, 28, 25 좀 비슷합니다. 애들이. 압도적인 건 플로린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자, 전기음성도 주기성은 어떤 성질이 있다? 같은 주기에선 번호가 클수록, 같은 촉에선 번호가 작을수록 음성도가 일반적으로 크다. 결론, 전기음성도란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세구나 라고 보고 끝내라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설명은 이 얘기예요. 여기의 설명은 전기음성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 누구냐? 플로린이고, 기준값을 제시하고 상대값을 제시하다 보니 얘들은 단위가 없고, 다음 음성도 크기는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서로 다른 원소가 전자쌍을 공유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 그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를 폴링이 정해놨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밑에 설명이 다 그거예요. 같은 주기일 때 음성도의 변화, 번호가 클수록 세다. 뭐 이런 거. 조기일 때의 음성도의 변화, 번호가 클수록 약하다. 이거를 써준 것 뿐입니다. 됐죠? 됐고, 여러분, 이 그림은 뭐냐면 가장 상대값을 정하는 건데, XY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이 모형이 뭐냐면 전자 구름입니다. 요 가운데 오버랩이 돼 있다는 모양인데 입체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X가 좀 크기가 작지만 부분적으로 이거 부분전화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 부분전 델타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러면 음전화를 빚다는 건 전자쌍이 그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전자쌍이. 그래서 음성도가 X가 크고, X지 중에는 역시 X가 크다는 거예요. 부분전화는 음전화니까. 그럼 YZ는 누구냐? G가 크더라. 그래서 제일 음성도가 큰 애가 누구냐? X지. 걔가, 잘 봐. 그래도 음성도는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Z고, 그 다음에 Y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잘 봐. 얘가 같은 주기라면 누가 번호가 제일 커야 되냐? X가 제일 커야 되는 거야.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음성도가 세니까. 만약에 얘가 같은 족이라면 X가 제일 작아야 돼. 이해 갔죠? 번호가 제일 작아야 주기성에 맞다. 다음, 이제부터 이 음성도를 가지고 여기서 비교값을 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는 결합을 분자라는 입자의 기본 결합으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하며, 우리는 그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왜 공유 결합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야. 전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자들의 움직이는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 잃거나 얻거나. 이게 이온 결합이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거나. 그러나 비금속들은 음성도가 비슷해서 서로 공유를 통해서 이 규칙을 만족한다. 그 중에 여러분, 이제 극성하고 무극성을 나눌 거거든. 무극성이 뭐냐? 음성도 차가 0인 거야. 전기 음성도 차가 0인 거. 그런데 이건 아까 스님이 질소하고 염소도 보여줬지만, 음성도는 모든 물질이 달라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같은 원소가, 동일한 원소 간 공유 결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봐봐요. H2 대문자가 하나죠? 이런 애들을 원소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물질, 화합물이나 원소, 원소는 한 종류 성분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고요.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을 말하는데, 이런 게 바로 무극성 공유다. 음성도 차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우린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다.
그리고 또 대칭구도다 이렇게 불러요. 대칭이다. 전자쌍이 양쪽으로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그럼 극성은 뭐냐? 무조건 이거죠. 서로 다른 원자. 무슨 말이냐? 극성 공유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뜻입니까? 이거 화합물입니까? 아닙니까? 알았냐? 화합물은 무조건 서로 다른 원소 간에 공유결합이 있는 거잖아. 극성 공유결합이라 부르고요. 그들은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센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칩니다. 그럼 걔가 부분적으로 뭘 띈다? 음전하를 띠게 된다. 알았지? 그래서 HCl 음성도 얘가 세잖아. CL이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얘는 델타 플러스 이게 전기력인데 얘들아 전하량은 똑같다는 얘기야. 전하 평형에 의해서 한쪽이 델타 플러스고 혹은 델타 마이너스고 그럼 맞은편은 그대로 크기 똑같습니다. 델타입니다. 부호만 서로 상반되기. 전자쌍이 치우친 형태를 보여준다. 다시 얘들아 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뭐랑 같은 말이라고? 저거 화합물이야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전기 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은 어떤 관계냐고? 음성도 차가 크다는 거. 전자쌍이 좀 더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음성도 차가 크면 극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정량적 계산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음성도 차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는 걸 예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은 또 뭐냐? 이런 겁니다. 음성도 차가 크다 못해. 엄청나게 커지면 얘들이 전자성이 치우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가버려요. 음성도 센 쪽으로. 그럼 얘들은 전자를 빼앗기거나 빼앗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럼 무슨 결합이 돼요? 이온이 되거든요. 음성도 차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 얘들은 치우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완전히 가버린다고. 그래서 전자쌍을 완전히 갖고 가내는 음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양전화를 띠게 되는 거예요. 부분전화가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속류들이 일반적으로 음성도가 작거든요. 비금속들이 음성도가 좀 큽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애들이 결합을 한다? 그건 이온 결합. 좀 비슷한 음성도끼리 결합을 한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실험적으로 정확한 딱 여기다라는 건 아니지만 약 1.67 정도. 1.67 이상이면 이온 결합이고요. 1.67 미만이면 극성 공유 결합이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뭘 알려주느냐? 어떤 화합물도 100% 이온 결합성도 없고요. 100% 극성 공유 결합성도 없습니다. 알겠어? 이거를 한번 들어봐요.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죠. 근데 여러분들 이온화도라는 걸 어디서 얼핏 들었을 거야. 염화나트륨조차도 있잖아. 만 개를 녹이면 만 개가 다 안 녹아. 한두 개는 녹지 않고 남는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극성 공유결합성이 남아있어.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00%가 하나 있어요. 뭐냐? 같은 원소끼리 된 애들 있죠. 같은 원소끼리. 그럼 걔들은 공유결합성이 100%라고. 같은 원소끼리. 음성차가 얼마? 0인 것끼리. 이해 갔어요? 그런 애들은 공유결합성이 100%. 그래서 0은 있어요. 공유결합성 100짜리는. 근데 이온결합성 100짜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왠지 대칭 같지 않아요? 이걸 대칭이라고 해요. 전자구름을 표시한 거거든요. 요렇게도 표시하고요. 가끔 요렇게 표시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전자구름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모습. 근데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이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극성 공유결합. 잘 봐세요. 이거 동그랗죠? 동그랗잖아. 이거 완전히 뺏기고 빼앗은 모양. 뭔가 치우치는, 오버랩 때는 이런 모양이 없이 동그라면 이거 이온결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온결합이 됐다? 아, 두 원소가 음성도차가 적어도 1.7 이상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과학자들은 숫자로 나타내어
그들의 세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숫자로 나타내요. 알겠어요? 그럼 그 숫자가 뭐냐? 바로 벡터, 쌍극자 모멘트 값. 여기서 말하는 쌍극자가 뭐냐고요? 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띄잖아? 쌍극자를 크게. 쌍극자를 띄는 애들은 벡터가 존재하고 그 벡터의 크기를 모멘트라고 한다.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딴 건 필요 없고 여러분,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거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음성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화살표 길이는 음성도 세기, 그 차이만큼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 아까 음성차가 크면 얘들이 결합차가 커서 극성이 세다고. 그 세기를 화살표 길이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 이걸 계산하는 건 안 나와. 다만 이런 표현을 쓰겠지.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거. 출제자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 말로 바꿔서 나는데, 전기 음성도의 차, 두 원수 이상이니까 차가 얼마다라고 생각한다? 0이라고 봐라. 이런 애들을 일반적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다? 0이다라고 해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럼 극성 공유결합은 뭐라고 부른다? 극성 공유결합은요,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다라고 안 해요. 그냥 이 차가 0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0은 아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도 마찬가지. 있거든. 근데 그게 얼마인지 모두 중요하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냥 0은 아니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 있다. 알겠죠? 다시 여러분, 쌍극자 모멘트란 말을 넣어서 공유결합을 표현할 때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0이 아닌 애가 0인 애보다는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그럼 표현적인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두 가지 분자 X2랑 XY의 모형을 나타낸 것인데, 기억! 음성도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떴으니 Y가 당연히 크죠. 틀렸습니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얘 얼마라고요? 0. 얘는 0이 아니다. 그래서 큰 건 맞습니다. 자, X2는 무극성 공유결합 맞았고요. XY는 극성 공유결합 맞습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끝. 여기는 여러분, 제가 극성 공유결합과 그 다음에 무극성 결합 구조, 거기까지 하고 숙제를 나눠줄 건데, 오늘은 화학 결합에 대해서, 여러분 화학 결합 숙제 안 받았죠? 아죠? 화학 반응식 안 받았죠? 그거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꼭 풀어옵니다.